시작이에요? 네,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당근페이의 문화, 제품, 사람들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당근페이 라이브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해요. 자, 저희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결팀이에요. 저희 이거 팀 단체복이거든요. 이 색깔 당근 컬러고, 그리고 그 저희 아이덴티티에 맞게 택배 조끼 맞춰가지고 저희 팀복으로 입고 있어요. 웃기죠? 네, 저희 팀 네, 재밌는 분들인데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JK예요. 네, 저희 팀 얘기를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저는 솔직히 진짜 지난주부터 신났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한 줄 요약하면 딱 이거거든요. 네, 어쩌다가 페이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됐을까 하는 이야기고, 미리 남겨주신 사전 질문들 중에도 아마 이 궁금증이 제일 많았어요. 네,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오늘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고요. 본격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저희 팀원분들 소개할게요. 코너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엔드 엔지니어 코너라고 합니다. 좀 어색한데, 저는 한 4년 전에 그 당근페이 초기 멤버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합류하게 되었고요. 여기 당근페이 합류하기 전에는 커머스 회사에 그 똑같이 그 핀테크 조직에서 일을 했고, 당근페이 와서도 지금 중고거래 결제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도 핀테크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간편 결제를 개발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 먼저 오신 분들처럼 좀 같이 그 시스템을 한번 처음부터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당근페이에 들어와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피터 소개해 주세요. 코너랑 입사 동기시죠? 네, 저도 코너랑 같은 날 입사를 했고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피터라고 합니다. 당근페이 오기 전에는 저는 웹오피스라는 걸 좀 개발을 하다가 이후에 메신저 회사에서 뉴스 포털, 뭐 검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당근페이가 아니라 당근에 합격을 했었는데, 면접 과정에서 페이에 프론트엔드 엔지니어가 한 명밖에 없다, 초기라 할 게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바로 1시간 만에 합류를 결정을 했습니다. 1시간요? 네, 핀테크는 처음이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좀 도전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살면서 결제를 제가 뭐 실생활에서 해보긴 했어도 이런 서비스를 개발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제 서비스를 처음부터 만들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기회였고, 오히려 이 새로운 경험이 또 이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벤도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덕트 디자이너 벤입니다. 저는 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JK가 저를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당근에 오게 됐어요. 이전에는 인터넷 뱅크에서 체크카드를 만들고 행원분들이 쓰시는 내부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당근이 4번째 회사인데 어쩌다 보니 제일 오래 다닌 회사가 됐네요. 다녔던 회사 모두 첫 멤버 혹은 극초기 제품으로 거의 다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 출시부터 그로스 해오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이곳에서도 초기 단계인 결제 서비스를 그로스 시키는 역할을 해왔었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생겨서 안심결제 TF를 시작으로 택배, 바로구매 등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설계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이네요. 저도 정식으로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 저는 지독하다, 이 말을 최고의 칭찬으로 생각하는 당근페이 PM JK입니다. 네, 저는 커리어가 핀테크 외길 인생 같이 돼 있고요. 아마 국내에서 제일 큰 핀테크 회사에 오래 다니면서 뭐 이거저거 서비스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인터넷뱅크 오픈 멤버로 가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근페이가 제 인생의 3번째 핀테크 회사인데, 아마 내 인생이 마지막 회사면 좋겠다, 이런 각오로 좀 행복하게 좀 신나게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유가 딱 하나인데, 당근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에 가서 이제 제가 뭔가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제 발로 찾아왔고 두드렸었고, 입사한 지는 2년 좀 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자기소개 간단하게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유튜브 팟캐스트 와주신 여러분들은 혹시 당근에서 바로구매 혹은 택배 예약을 써보셨어요? 혹시 써보셨으면 경험이 어떠셨어요?가 일단 좀 궁금해요. 네, 댓글에 바로구매랑 택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뭐 편해요, 이런 댓글들 주시는데 저희 직원분들 아니시죠? 네. 저희 알바를 쓰지는 않아서. 네.
그 안 써보신 분들 혹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택배 예약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당근 채팅방에서 택배만 쏙 빼갖고 편하게 안전하게 예약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예요. 아마 거래하시면서 혹시 다른 뭐 상대방이 혹시 반택돼요? 뭐 택배돼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아마 왕왕 있으셨을 텐데 이때 딱 쓰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바로구매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가지고 채팅을 안 하고도 물품 결제를 할 수 있고요. 배송도 한 방에 예약되고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러니까 바로구매하고 택배 예약이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저희 팀에서 만들고 성장시켰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볼 거예요. 네, 뭐 편하다, 뭐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뿌듯하고 좋아요. 네, 이 이야기도 뒤에 나옵니다. 네, 시작부터 일단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당근 하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직거래잖아요. 그쵸?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따뜻한 거래 이런 거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비대면 거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불편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근 채팅방 안에서 이거 반택 되나요? 이런 메시지를 남기면 안내 메시지가 이렇게 뚝뚝 떠요. 뭐라고 돼 있냐면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해보세요. 택배는 뭐 사기 위험이 있어요. 뭐 실제로 저희가 안내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내보내고 있는 서비스였던 거죠. 이때는 혹시 다들 좀 다 겪으셨는데 그때 좀 기분이 어떠셨는지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 얘기부터 우리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먼저 좀 얘기를 네, 해보고 네. 싶은 게 방금 JK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근하면 떠오르는 게 직거래고 실제로 당근도 지향하는 거는 직거래를 좀 장려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택배 경고 문구는 좀 자연스럽다.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데이터를 보고 좀 알게 되었던 것 같고요. 왜냐면 시간을 그 직거래는 진짜 내가 시간을 내서 그 만남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할 때 물건을 붙이고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데이터를 보고 좀 알게 되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취미용품을 거래를 좀 많이 하는데 이런 다이빙 전문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다이빙저 하고 뭐 이제 캠핑 용품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집 근처에서 되게 그 구하기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멀리 와서 그 먼 곳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직거래는 힘든 경우가 많아가지고 나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직거래랑 문고리 거래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택배 예약이라는 거를 서비스를 만드는 TF에 합류를 하고 나서는 약간 직접 이제 경쟁 서비스도 좀 써보고 실제로 제가 택배 거래를 의도적으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택배로 거래를 정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택배는 사기 위험이 있어요라는 저희의 채팅 메시지가 약간 그때부터 조금 위화감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직거래가 어려울 때는 택배가 너무 편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택배 보내려면 내가 직접 판매자가 직접 편의점이든 우체국이든 직접 가서 붙여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미 당근 내에서 택배로 비대면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조금 서비스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좀 깨달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수요를 좀 우리가 더 안전하고 편하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렇게 원하는 유저들이 있는데 이분들 여전히 음지에 내버려 두는 게 맞나? 안전하게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택배 예약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출발이 된 거죠. 택배 예약 서비스가 제일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편택 보내고 이런데 제일 마음에 걸리고 신경 쓰이고 이런 거 어떤 거 있으셨어요? 1번, 2번. 주소. 그쵸. 1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내 정보를 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름, 주소, 연락처 이런 거 다 줘야 되는 게 꺼림칙한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사기 당하는 거. 네, 벽돌. 샀는데 이거 벽돌 오면 어떡하지? 안 보내주면 어떡하지? 이거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페인 포인트는 분명한 겁니다. 이거를 택배 예약으로 해결을 해드리려고 한 거죠. 내 정보가 거래 상대방한테 노출 하나도 안 되고 예약은 막 쉽게 빠르게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배송 상태도 딱딱 맞춰가지고 어디에 도착했어요, 뭐 수령했어요, 이런 것들도 다 서비스적으로 소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너무 사실은 좋은 거죠. 당근에서 물품도 구하고 배송도 딱 예약해서 편하게 쓸 수 있고 이거 근데 이 과정 자체를 저희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처음 얘기 결국은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그 왜 워크숍 가가지고 택배 예약 아이디어 처음 얘기했을 때 아마 기억나실 텐데 요거 얘기 좀 해주세요.
뭐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죠. 진짜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네. 그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커리어라고 해야 될까요? 저의 앞으로 방향성이 많이 바뀌게 됐던 경험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 워크숍을 갔을 때는 택배 TF나 이런 결제랑 관련된 팀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계정팀에 속해 있었고 저랑 JK는 그래서 계정팀으로서 그 워크숍을 가고 그 맥주를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계정도 재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당근에 좀 더 그 좋은 서비스로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 그냥 제한 없이 그냥 생각한 그쵸, 거죠. 그쵸. 네. 사실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그냥 뭐 회사 가서 그냥 좀 더 회사시 애사심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얘기하다가 한 새벽쯤에 택배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뭐 핀테크에서 택배 이야기라고 해서 좀 낯설긴 했지만 사실 그닥 낯설지가 않았던 게 저희 그 당근페이에는 안심결제라고 하는 프로덕트가 있거든요. 안심결제라는 프로덕트가 뭐냐면은 이런 비대면 거래 같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는 그 거래들을 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덕트인데 이런 프로덕트를 쓰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비대면 거래에 대한 니즈가 있구나. 근데 왜 당근에는 그런 게 없지?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분명히 이거 있으면 되게 좋아할 텐데 왜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밤새도록 사실 밤새진 않았는데 늦은 밤까지 이 택배 예약을 어떻게 만들고 나면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한창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저희가 워크숍 갔다 와가지고 이거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거 그냥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손을 들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그때 저희 계정팀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얘기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거 괜찮겠다라고 공감대를 좀 얻어냈어요. 근데 이게 막상 될지 안 될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길게 아니고 6개월 만에 승부 볼게요라고 저희가 좀 시한부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 안에 만들고 성공시켜 보겠다. 근데 혹시나 이게 잘 안 되면 정말 그때는 깔끔하게 접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계획을 잘 짰고 그 안에서 성공을 시킬 수 있을 법한 최소 인원만 투입을 하겠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선 베팅인 거죠. 네. 검증이 아직 안 됐으니까. 뭐 PD는 심지어 겸으로만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그때 피터 오시게 됐는데 피터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저는 택배 TF 합류할 때 이미 결제 서비스 팀의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였고 그 당시 결제 서비스 팀에 이제 저랑 쿠쿠 2명의 프론트엔드 엔지니어가 있었어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손을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입사하고 만 3년 동안 결제 서비스 팀에 있으면서 이제 간편 결제부터 안심 결제까지 결제의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데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나니까 조금 새로운 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밍이 딱 맞았죠. 네. 배는요? 저는 피터랑 같이 결제 서비스 팀 소속이었는데 안심 결제를 막 출시하고 나서 그로스 하느라 진짜 바쁜 시기였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또 택배 TF에 합류를 하게 됐어요. 맞아요. 저 진짜 바빴는데 저는 잡혀왔어요. 그때 PD가 지난주에 나왔던 로라랑 딱 저 둘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대면 거래 중심이던 당근이 좀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좀 그 시발점이 되는 것 같아서 흥미롭게 느껴져서 겸직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그 사전 질문 중에 제일 많이 주셨던 게 근데 왜 이거 당근 아니고 당근페이에서 시작했어요? 이거 하는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이거는 뭐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또 조마조마 말을 좀 해볼게요. 고유 코너? 네, 네. 사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당근페이가 했기 때문에 좀 더 확장성 있는 프로덕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근페이는 안심결제라고 하는 프로덕트가 있거든요. 이 프로덕트 아까 또 설명을 드리는 거긴 한데 이 안심결제가 비대면 거래를 좀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이런 안심결제와 택배 예약을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써보신 분 아까 댓글에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구매라는 서비스가 최근에 오픈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택배 예약만으로는 조금 그 우려가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택배 예약과 안심결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를 저희가 이번에 전국으로 오픈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당근페이가 모두 하지 않았어도 이거를 오픈을 할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다 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의사결정도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제 생각에는 당근에서 했으면 좀 더 수월했을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당근에 이미 사용자들의 주소 데이터나 사용자 위치 정보 같은 거를 쓰려면 페이에서 새로 약관을 만들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페이에서 했고 그게 잘한 선택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코너랑 같은 생각이고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들을 더 쉽게 결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게 일단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페이에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사실은 이게 결국 저희가 다 원팀이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근이랑 당근페이는 엄연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다른 법인입니다. 근데 같은 사옥에서 같은 문화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맨 처음에 이거 저희 페이에서 해볼게요 하고 손을 들었을 때 페이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그 차가운 반응 이런 게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그래 한번 해봐.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진짜 적극 도와줄게.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저희는 가깝게 있고 항상 소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빠르고 이런 원팀이니까 저희는 더 자신 있게 눈치 안 보고 손 들고 이거 저희가 해볼게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아마 그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진짜 재밌는 파트가 돼요. 그러니까 만들면서 재밌었던 거, 택배 서비스 만들면서 우리 이거 대박이다 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에피소드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고유 코드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정말 힘들었던 게 오픈 초기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던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제가 기존에 했던 그 개발 업무들은 플랫폼이거나 아니면 결제 같이 좀 현실 세계와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개발을 위주로 해왔다가 사실 이런 서비스들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범위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사용자 요청을 보내고 그거에 맞춰서 처리를 하고 응답을 주고. 근데 택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택배는 일단은 택배를 움직이고 택배를 운송하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시스템이 아니라 택배 기사라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예상하지 못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원래는 배송 완료가 먼저 와야 되는데 아니지 배송 중이 먼저 와야 되는데 배송 완료가 먼저 된다던가. 배송 완료 다음에 왜 갑자기 이제 배송 출발을 시작하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이상하게 오더라도 그 사용자분들에게 올바르게 정보를 보여줄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스템 문제면 그냥 버그니까 고치면 되는데 그렇죠. 이게 사람 문제니까 그렇죠? 네. 사람 문제는 물론 그 사람분들도 분명히 사정이 있어요. 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라든가 분명히 사정이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할 텐데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결국엔 재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오픈하고 한 몇 주는 진짜 약간 죽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이해도 잘 안 되는 어떤 지점들이 너무 쾅쾅 쏟아져가지고 그렇죠? 네. 그때 사실 차라리 옛날이면 나았겠다 생각이 드는 게 옛날은 그 주말에 택배 배송을 하지 않았잖아요. 요새 주 7일이잖아. 그러니까 요새는 주말에도 택배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도 이상한 데이터들,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순서가 뒤바뀐 데이터들이 오면은 처음에는 저희가 이걸 처음 보니까 대응을 하느라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쵸? 주말에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올 수도 있구나라고 보고 다시 대응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거 택배 썰푼다 하면 이거 1등이야 무조건. 네, 국정자원 화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쯤이에요. 그 택배약이 진짜 한참 잘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대전에서 큰 불이 났어요. 아마 그 얘기 들으시면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행안부의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안 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았지만 전국적으로 주소 검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주소 검색을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API로 그걸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는 서비스가 뭐예요? 택배잖아요. 택배가 주소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서비스가 전면 장애인 거죠. 근데 이게 또 하필 언제 났냐면 다 퇴근하고 난 금요일 밤에 이게 사달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막 비상 연락해갖고 우리 전화 막 돌리고 다 대응하면서 진짜 정신 없었거든. 거의 막 밤새고. 그렇죠? 네. 진짜 그때 사실 이 주소라고 하는 게 페이뿐만 아니라 사실 사용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전사적으로 영향을 줬던 이슈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다들 밤늦게까지 뭐 새벽까지 점검 걸고 그리고 이제 급하게 이중하고 했던 그런 경험이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네, 뭐 404 막 오마이갓 막 올라오는데 그렇죠. 이거는 뭐 이게 그러니까 황당한 게 저희가 배포를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완전히 외부 효과이기는 한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냥 막 쭉쭉 올라옵니다. 유저분들이 서비스 안 돼요. 나 이거 보내야 되는데 왜 안 돼요? 막 뭐 고객 센터에 막 연락 오고 그러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 보면 지표가 그냥 막 쭉 빠져갖고 0으로 가는 거지 안 되니까. 근데 이거 보면서 무섭다는 생각이랑 진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랑 이거 두 개가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서비스가 되고 있고 이거 믿고 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생활의 이미 일부가 됐고 이제 앞으로 더 이게 잘해야만 하겠구나. 우리 잘못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러면서 막 이중화 이런 거 엄청 빡세게 그 다음에는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피터는 무슨 얘기할 거예요? 두 분이 이제 뭐 장애나 리얼월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또 저희 서비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그 퍼널 장인이니까 크로스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기존의 페이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뭐 송금이나 결제나 안심결제나 매우 많은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용자 행동 이벤트를 심고 추적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근데 마침 저희가 택배를 개발할 때 데이터 가치화팀에서 이벤트 센터라는 새로운 퍼널 분석 도구를 개발을 해주셨고 각 화면에 저는 이제 그거를 보고 이걸 도입을 해야겠다. 그래서 뭐 페이지 뷰, 클릭 이벤트를 심고 그러니까 구매자 퍼널, 판매자 퍼널, 결제 퍼널, 뭐 그 내역을 보는 퍼널 모든 퍼널에 관련된 이벤트를 다 심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배포를 한 다음에 PD인 벤과 같이 이제 좀 주도적으로 막 그 각 퍼널별로 전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전환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얼마나 좋은지, 떨어지면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할지 뭐 2명만 한 건 아니지만 팀이 이제 좀 같이 노력을 하면서 그 퍼널을 전환하는데 실험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런데 이제 초반에는 전환율이 많이 처참했었죠. 네.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고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진짜 실험을 죽도록 돌렸고요. 그 결과로 결국 퍼널 우상향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네. 결국은 그 얘기하면 벤이 벤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 또. 예. 퍼널도 퍼널인데 이 제품을 만들면서 그런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그 뭐 저희만의 제품의 압도적인 장점이 하나는 있어야 돼. 그래서 막그 출시 3일 전에 퍼널을 다 갈아엎고 했던 기억이 막 문득 나는데 결국 사용자가 우리 제품을 선택해야 할 만한 그 이유를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품의 핵심을 내 개인 정보는 내가 입력하게 만든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 정보를 절대 알 수 없다가 저희 핵심 가치였고 이 강점이 잘 드러나게 제품을 설계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퍼널이 조금 길어지는 부분들이 생겼는데 판구매자는 각자의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내 정보 입력하고 조금 기다리고 이런 과정들이 필수적으로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이탈이 좀 제일 컸는데 이탈을 줄이려고 판구매자 퍼널을 계속 보면서 문제를 진단하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이때 진짜 데이터 보느라고 눈알 빠지는 점. 다만 그 과정에서 제가 신경을 진짜 많이 썼던 거는 단순히 퍼널 길이를 줄이기 위함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행동을 유도하면 유저가 불필요한 과정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고 이탈을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가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뭐 이어가지고 테스트 얘기도 결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테스트도 진짜 죽어라고 많이 했는데 저희 사무실이 그 강남에 신혼여행 교보타워에 있는데요. 여기 지하에 GS25가 있습니다. 네. 연동하고 테스트하고 하느라고 거기를 막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맨날 가서 택배 붙이고 막 받고 어쩔 때는 거기서 바로 붙이자마자 막 조작해가지고 받고 막 이런 거를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랑 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맨날 가서 사장님 죄송한데 저희가 당근 직원인데 택배 이거 테스트 좀 해야 돼서 드나듭니다. 막 이러면서 막 오며 가면서 정 들었던 거 되게 생각이 나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GS25 강남 센터점 사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JK랑 반대로 되게 여러 군데를 돌면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때 겨울이었었는데 진짜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근처 편의점에 갔더니 반택 안 받아준다고 다른 데 가시라고 막 운전박대 당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테스트를 해봐야 진짜 실제 그 리얼 월드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좀 겪게 되고 실제 나중에 유저가 이런 똑같은 상황을 겪겠는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택배가 가능한 편의점만 보여주는 지도 서비스 추가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죠. 네, 맞아요. 저희가 안에서 서비스 만들 때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커는 불편한 게 디폴트다. 왜냐면 저희가 힘들고 불편하게 이렇게 고생하면서 만들어 드려야 유저분들이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저희 서비스 써보시면 이거 뭐 편하네, 좋네, 딸깍이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게 편하게 쉽게 만들려고 저희는 뒤에서 엄청 뛰어다니고 막 복잡하게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저희 몫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고생 해가지고 택배 예약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출시하고 나서 몇 달 만에 이제 당근페이 안에서 여러 서비스들이 결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막 택배 예약이 2등까지도 올라가고 막 서비스 좋아요 이러면서 리뷰들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다음이 이야기가 되게 된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6개월 시한부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살아남은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쭉 잘 되기만 했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힘들고 고생했던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이건 벤부터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필요한 제품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서 만들어서 출시를 했는데 처음에 딱 제품을 내고 며칠 동안에 처참한 거예요. 퍼널 통과율이. 그래서 이게 실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이 아닌가라는 이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텐데 그 지면을 공통적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지면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그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눠서 봤는데 하나는 저희가 만든 제품의 그 퍼널이 온전하게 유저들이 잘 쓰고 있는가, 그래서 제품 자체의 체력을 높이는 데 좀 집중을 했던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사용자가 이거 나 택배 필요한데? 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그 서비스를 잘 발견하고 쓸 수 있는지였어요. 그래서 이 완성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유입을 늘리기만 하면 결국 이탈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먼저 유입부터 택배가 편의점에 접수되는 그 과정까지를 좀 북구성 지표로 잡고 그걸 계속 다듬는 데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그 강점을 좀 더 잘 느끼게 하거나 그다음에 무게 예측에 실패해서 현장에서 초과를 했을 때 좀 잘 수정되게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던가 딸깍 제약하는 거. 예. 그리고 유저가 그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저기가 조금 더 저렴한 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을 제공하기도 했고, 이렇다 보니까 퍼널 지표는 좀 자연스럽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표가 올라오고 나서는 저희가 그 노출을 더 적극적으로 하거나 맥락에 맞게끔 넛지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또 이제 퍼널과는 또 다르게 또 한 번에 또 J커브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맨날 일할 때 귀에 못이 박히게 서로 얘기하는 거. 근데 밑 빠진 독 얘기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이 바닥에 구멍이 있으면 거기다 물을 부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도 똑같은 거죠. 트래픽을 부어봐야 퍼널이 받쳐주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퍼널부터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걸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택배 예약이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그죠? 네. 택배 거래할 때 페인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어요. 1번 사기꾼만 나면 어떡하지? 2번 이거 귀찮아. 편하게 어떻게 안 되나? 이건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택배가 살아남고 나니까 저희 팀에 그 두 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다 있는 거예요. 저희가 택배 예약 TF로 시작을 해서 결제팀이랑 합쳐가지고 중고거래 결제팀이 됐거든요. 그랬더니까 저희한테 무기가 두 개가 택배 예약도 있고요. 그 안심결제라고 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합치면 답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두 개 합쳤으니까 뭐가 된 거죠? 바로 네, 그게 딱 바로 구매가 된 겁니다. 뭐 이렇게 그냥 딸깍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이디어를 하기에는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예, 확실히 아까 했던 말을 또 말씀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택배 예약과 안심결제라는 게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구매라는 아이디어가 금방 도출이 되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런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이 프로덕트를 어떻게 사용자들한테 더 널리 알리고 제공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거 사실 당근페이라고 하는 프로덕트 조직 내에서만 하기는 되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바로 구매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TF가 생기는 거죠. 바로 구매 TF라고. 이거는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당근에서 중고거래실 그리고
저희 당근페이에서의 결제팀 이 두 조직이 공동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택배 예약은 페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프로덕트였지만 바로 구매는 더 크고 복잡하고 더 든든하게 만들어야 되는 서비스여서 그랬거든요. 예, 역할도 명확하게 딱 나누고요. 예, 전문 영역이 다르니까 중고거래실에서는 유저에게 바로 구매를 잘 보여주고 알리고 판매글이 많이 올라오도록 하고 이거의 강점 그리고 스페셜티를 가지고 계시고요. 이제 저희 페이 쪽에서는 이제 그럼 그때부터 살려고 하면 뭐 주소를 넣고 결제를 하고 배송을 받고 이 영역들을 저희가 핸들링했던 것 같고요. 근데 두 조직이 목표는 같죠. 바로 구매를 잘 만든다. 그리고 바로 구매를 성공시킨다라고 하는 꼴은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만나가지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 내고 뭐 달려 들어가지고 막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내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제 4년 넘게 당근페이에 있으면서 처음이라고 말하긴 좀 뭐하지만 이제 중고거래에 되게 딥하게 들어가서 이제 업무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는 결제 서비스 팀에서 안심 결제, 편의점 택배를 만들면서 중고거래 맥락에서 사용자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개발하고 제공을 했지만 바로 구매는 더 깊게 들어가거든요. 게시글을 작성하는 순간부터 마지막에 이 구매자가 결제한 이 금액이 판매자에게 전달되는 그 순간까지 더 깊게 들어가는 서비스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고거래의 한 사이클을 전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팅 없이 바로 결제하고 물건을 받는 이 경험이 저는 당근 중고거래의 넥스트가 될 수 있다고 느꼈어요. 네, 뭐 공감합니다. 피터가 당근 중고거래의 넥스트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되게 비슷하게 느낀 것 같거든요. 바로 구매의 핵심 가치는 그 당근의 거래 범위를 넘어선 동네 밖으로 확장했다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물건이 가끔 주변에 없어도 전국에서 저 물건 저기 있구나 하고 이제 찾아서 택배로 살 수 있고 반대로 내 물건을 살 사람이 없어도 전국에선 필요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당근이 동네를 넘어서 좀 새로운 거래 볼륨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생겼구나라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전국 검색 오픈하고 나서 정말로 숫자가 진짜 빵 터졌어요. 네, 저희 바로 구매가 한 6개월쯤 됐죠. 작년 9월에 서비스 오픈을 했는데 한동안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좀 숫자가 많이 올라오질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히 진짜 말씀드리면 밤에 고생하고 집에 가서 자려고 너무 잠이 안 와요. 네. 이상하다. 우리 진짜 이거 공들여서 만들었고 막 잘 만들었다고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써보신 분들 반응도 좋고 이런데 왜 이렇게 이게 숫자가 안 나오지 안 터지지 이제 이게 너무 이상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국 검색 오픈을 하고 나서 진짜 이렇게 J커브가 가는 거죠. 예. 제가 그 보시기랑 다르게 경력이 되게 길거든요. 근데 이거저거 서비스를 많이 출시를 하고 그로스를 했는데 진짜 살다가 진짜 이런 제이컵은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막 진짜 기울기가 막 이래요. 네, 서비스 얘기를 여기까지 또 했고 이제는 좀 팀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네, 이제 택배 그리고 바로 구매 가지고 저희가 손발을 맞춘 지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어요. 네, 그동안 팀이랑 일하면서 제일 신났던 때 언제였는지 하나씩 돌아가면서 얘기해 볼까요? 네. 먼저 하시죠. 이건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왜죠? 저 1시간도 떠들 수 있는데. 네. 저는 많은 순간들이 있지만 택배 할 때 초기에 택봉 기억나세요? 네, 맨날 택봉 노래 불렀었는데 그때가 사실은 제일 행복했던 것 같거든요. 서비스 오픈한 지 직후라 이제 스스로도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설레는 마음 이런 게 가득 있었는데 맨날 유저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퍼널을 통과하고 나면 리뷰를 남길 수 있게 저희가 뭔가 퍼널을 만들어 놨었는데 이 서비스 리뷰가 아침 10시에 저희 팀 채널에 뿅 쏴지는 구조였어요. 그럼 저는 이제 출근해가지고 일단 이거부터 읽는 거예요. 무슨 조간신문 읽듯이. 네. 그리고는 제가 개중에서 진짜 찐 반응 몇 개 요약해가지고 팀 채널에다 올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도 택봉 맞으면서 시작하십시오. 열심히 합시다 이러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유저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너무 진짜 좋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사실은 진짜 이것만 봐도 밥 안 먹어도 정말 배부른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리뷰 진짜 영원히 생각날 리뷰가 있는데
맨날 말씀드리죠. 딱 세 글자예요. 개 좋음. 그냥 그렇게 남겨주신 리뷰 너무 생각나거든요. 이거는 진짜 찐 감동 받아야지 나오는 바이브입니다. 이게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2등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외울 수 있어요. 당근 사장님, 택배 예약 만든 개발자분들 보너스 주세요. 꼭 보너스 주세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예. 일하다가 분명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직방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사랑받고 사람들이 많이 써주는 서비스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 이런 분들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다 생각하는 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택배는 사실은 문을 열자마자 좀 대놓고 성장을 했었고 바로구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작은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문 열었더니까 숫자 잘 안 나와가지고 고통받았다 힘들었다 말씀드렸는데 속으로는 이거 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좀 힘들었어요. 예, 그러다가 숫자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 그래 우리가 틀리지 않았구나. 유저 보이스는 귀담아 들었고 그거 기반으로 해갖고 고치고 데이터 파고 퍼널 부시고 아 우리가 틀린 길 안 골랐다 맞는 길 골랐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새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네, 네. 맞아요. 그 진짜 좀 초반에는 불안했던 것 같아요, 같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용자들한테 어쨌든 실제 필요한 걸 잘 만들고 그 결과가 진짜 이제 숫자로 보이기 시작할 때가 항상 제일 신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계하고 실험한 게 실제 사용자들한테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 숫자로 저희한테 보이잖아요. 그럴 때면 이제 그냥 단순히 뭔가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실제 뭔가 문제를 좀 해결해서 사용자들이 좀 더 기분 좋게 이걸 쓰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 얘기할까요? 네. 사실 요새 제가 아침마다 루틴이 좀 바뀌었는데요. 아침마다 출근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지표 대시보드를 여는 겁니다. 네. 요새 그 아까 JK가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전국 오픈하고 나서 모든 지표가 급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 요새 아침에 지표를 딱 열 때마다 어떤 지표가 오르고 어떤 지표가 내려가는지를 보는 그런 재미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더해서 또 요새 만족하고 있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사실 전에는 플랫폼성 업무를 좀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거의 대부분 개발로만 기여할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새 AI 시대가 되면서 모든 개발자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개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사고를 키우는 거에 대한 제가 조금 열망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여기서는 개발만 하지 않습니다. 뭐 PRD도 작성하고 이제 뭐 데이터도 같이 분석하고 이제 벤이 작성해주신 뭐 그 디자인도 같이 검토하고 개발을 넘어서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요새 상당히 즐거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팀원들의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개성이 다르거든요. 개성이 다른 만큼 능력치도 달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JK 말씀 되게 잘하시고 추진력 좋으시고 그리고 이제 피터는 되게 꼼꼼하시고 PD는 PD래요. 배는 되게 이름 불러줘요. 네. 시우님은 이제 데이터 보는 감각도 되게 좋으시고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배울 점이 많다는 게 요새 뭐랄까요? 되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주제가 중결팀에서 일하는 재미잖아요. 중결팀이 다시 뭐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중고거래 결제팀의 줄임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서비스를 다른 팀에서 내가 뭔가 같이 함께 개발을 했으면 행복했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국에는 팀원인 것 같은 게 배는 이제 결제팀 할 때부터 2년 넘게 같이 일을 해왔고 JK랑 코너는 택배 TF 때 작년 초에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1년 넘게 같이 해왔지만 이제는 좀 얼굴만 봐도 조금 잘 알 것 같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그림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4명뿐이지만 사실 중고거래 결제팀이 이제 총 6명이에요. 그래서 2분이 더 계시고 그분들이 좀 함께 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지만 어쨌든 이 바로 구매를 만들어가는 당근페이 쪽의 중고거래팀의 팀원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되게 충돌이 되게 많아요. 막 어떻게 보면 화를 내는 것 같지만 화를 내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게 감정적인 게 아니라 서비스를 위한 충돌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이 넘게 이렇게 일을 해오다 보니까 신뢰 자산이라는 게 쌓여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 사람들이랑 같이 풀면은 풀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겼고, 서비스가 잘 되는 데는 저는 또 타이밍도 중요하고 운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같이
지금 여기 이제 같이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라서 저는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그 당근의 가치, 그러니까 철학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뢰와 충돌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뢰가 있으니까 충돌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신뢰라는 건 결국은 이 사람들이랑은 뭐라도 만들 수 있겠다, 뭐라도 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신뢰, 확신 이런 게 결국 생기는 것 같거든요. 당근페이가 아직은 작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다들 일당백을 해야 됩니다. 소수 정예니까. 근데 이거는 내일이고 이거는 내일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갈라서 말할 때가 아닌 거예요. 예, 저도 PM이라서 직업병이 있어요. 그 들어와 계신 그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아마 PM 분들 있으시면 똑같아가지고 웃으실 텐데, 이거 내일인데? 내가 못 챙기네? 저분이 하네? 이거 내일인데? PM 일인데? 막 이러면서 못 내려놓는 병이 있거든요. 근데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어떨 때는 여기 계신 이 구성원분들, 저희 팀원분들이 저보다도 더 나은, 더 좋은 PM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벤이 막 데이터 분석 막 뚝딱뚝딱 해주고 계시고, 심지어 잘해주시고, 그리고 개발자분들은 막 저 없어도 막 고객센터랑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그쵸? 개선점 찾아주시고, 이런 거는 고쳐야 된다고 빨리빨리 막 고쳐주시고, 저는 구석에서 막 바이브 코딩 마냥 이거 막 개발자분한테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막 로직 이걸로 해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것 같아요. 그냥 다 PM이고 다 개발자고 다 분석가고 이렇게 실제로 일이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당근이고 당근페이의 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돌아가면서 다 얘기했고, 이제 중결팀의 뭐 어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일을 했고 뭐 지금은 이렇게 일하고 있고 이런 것까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결국 내일, 그러니까 넥스트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 저희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거든요. 이거는 어느 분부터 말씀하시겠어요? 벤? 네. 네. 지금까지는 그 사용자가 많이 겪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좀 많이 해결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큰 문제들은 어느 정도 많이 다듬은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제품의 완성도라는 게 큰 기능에서만 가치를 느끼는 게 아니라 사소한 부분에서도 되게 사용자들이 감탄하고 와우 포인트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완결성이 높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좀 다음에 넥스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심 결제 와 이 택배 예약이 합쳐지면서 바로 구매라는 이런 새로운 프로덕트가 나왔듯이 중고 거래는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늘 그래왔듯이 좀 잘 발견하고 또 제품으로 만들어낼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진짜 맨날 또 싸울 거고, 그러면서 또 재밌게 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넥스트까지도 벤이 잘 설명 주셔가지고 됐고, 그러면은 그 말씀드릴 거 일단 드렸고, 사전 질문 주셨던 것 중에서도 답변 드릴 거 골라가지고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몇 개 좀 추려와서 제가 질문 말씀드리고, 어느 분이 답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많이 들어왔네요. 새로운 형태의 프로덕트, 그러니까 신사업 혹은 새로운 서비스 이런 거 런칭할 때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이 어떤 게 있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는 고유 벤인 것 같은데, UX의 소자, 벤이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처음 이제 신사업 같은 거를 하게 됐을 때, 또 특히나 제가 또 신사업 같은 걸 많이 하게 네네. 그 비즈니스적으로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거랑 유저가 원하는 것의 그 접점을 되게 잘 찾아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지속적으로 좀 잘 유지되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개 중에 뭐가 하나가 오위가 돼서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을 때 그 접점이 여기야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조금 더 나중에 봤을 때 그 지점이 여기가 아니고 저긴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계속 조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너무 또 공급자 중심적으로 제품을 좀 사고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제 겉필링에 그 감에만 의존하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그 직감이 또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근거 있는 판단과 데이터적으로 실제 그게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요즘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요. 직거래 중심인 당근에서 비대면 거래 데이터는 부족하지 않았나요? 사용자가 비대면 거래를 원한다라고 하는 확신은 어떻게 얻으셨나요?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직거래 중심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없는 거는 아니었거든요. 이미 유저들이 당근을 거래하면서 채팅방에서 서로 주소를 주고받고 거래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 흔적이라고 할까요? 기록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예전에 당근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당근에서는 예전에 비대면 거래를 장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택배 거래를 주의하라는 그 메시지를 뭐 보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나간 이력들을 추적을 해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거래를 실제로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계속 말했지만 안심결제라고 하는 프로덕트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 프로덕트를 이용해 보면은 비대면을 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운송장 번호를 입력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비대면을 원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프로덕트를 개발을 할 때 뭐 직감도 중요하고 겉필링이라고 하죠. 되게 중요한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만의 직감을 믿고 움직인다기보다는 이런 데이터, 명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들을 좀 더 선호하고 행동하는 것 같아요. 결국 직감이랑 데이터랑 둘 다 한 거죠? 사실 직감도 필요하긴 해요. 네. 근데 그 직감을 검증해내는 게 데이터다? 저는 그렇죠. 뭐 이렇게 보태고 싶거든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부서와의 커넥션이 가장 많았고 트러블이 생긴 이유가 충돌 결국 그 얘긴데 이거 피터가 답 주시면 제일 좋을 거든요. 트러블이 생긴 이유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일단 택배 예약 TF 때는 그 저희가 CU나 GS라는 외부 커뮤니케이션도 있었지만 사실 그 부분은 이제 JK가 전부 대부분 담당을 해줘서 제가 딱히 언급하기는 이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당근과 당근페이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대부분 택배 예약은 팀 내에서 소화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팀인 벤, 코너, 그때 당시에 같이 했던 브래드, JK, 저 이렇게 5명이서 소화가 됐었고 이제 뭐 벤이랑은 화면 설계를 위한 이제 티키타카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코너나 브래드랑은 이제 API 인터페이스 설계를 위한 티키타카를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이 팀 내에서 이게 다 소화가 됐었고 택배 예약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결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또 마침 결제 서비스 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장인이시죠? 네. 결제는 그냥 쉽게 연동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피터가 직접 만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택배 예약은 이미 신뢰 자산이 쌓인 아까 말씀드린 신뢰 자산이 쌓인 동료들과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되게 짧은 시간 안에 개발하고 런칭을 했잖아요. 그게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구매는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바로 구매는 당근 중고거래실의 구매 경험팀과 이제 합동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었고 그래서 중고거래실 PD분, PM분, iOS, 안드로이드 엔지니어분들, 백엔드 엔지니어분들과 그리고 또 이제 QA 분도 계셨고 데이터 아날리티스트 분도 계셨고 사실 되게 많은 다양한 직군들과 접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뭐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는 뭐 iOS 엔지니어랑만 얘기한다 이런 것도 없었고 거의 대부분 크로스로 직군 간 경계 없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같이 논의하고 이슈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일을 했었고 약간 트러블이라고 하면 트러블이라기보다는 당근은 충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근거 있는 의견이면은 누구든 그 목소리를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낼 수 있었고 그거를 또 경청하는 문화다 보니까 힘들다기보다는 그 과정 자체를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힘들었죠? 힘들었습니다. 네, 힘들었지만 같이 있었다. 이렇게 포장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UX 뭐 이런 거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은 프로덕트의 성공과 실패 기준은 어떻게 세우나요? KPI는 뭘 보나요?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거는 뭐 제가 간단하게 답변. 네네네. PM분이 계신데 조금 웃긴 것 같긴 하지만 네, 저는 프로덕트 성공을 볼 때 크게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사업적으로 이게 의미 있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서비스를 진짜 사용자들이 애정을 가지고 써주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가장 큰 KPI가 되는 것 같은데 사업적인 목표는 시장의 크기부터 그리고 경쟁 상황 그다음에 내부 수요 등을 같이 보면서 조금 정하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단기 목표와 중장기 목표를 또 나눠서 이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유저 반응인데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매일 받아보는 저희 한 줄 코멘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때로는 되게 뭐 따끔한 해초리 같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성공으로 느껴지는 그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의미가 있는 제품이 그 성장이 건강한 사용자 경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저는 중심적으로 보고 그게 프로덕트 성공이라고 저만의 기준을 좀 세운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금만 보태면 결국은 뭐 예를 들면 뭐 50점 이런
절대적인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저희는 당연히 100점 만점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바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방금 벤이 말씀 주셨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벌써 50분 됐어요. 7시 50분이에요, 벌써. 네. 빠르네요. 네. 그 유튜브에 지금 현장 질문 주신 것들도 있어서 그것도 좀 답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일단 저희가 좀 조금만 시간 들여서 보면서 한 개, 두 개 뭐 정도씩 뽑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일단 답변 드리면서 또 해보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 지금 질문 주셔도 저희가 그거 바잉해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 이거 듣고 보니까 이런 거 궁금해 하는 거 있으신 분들은 지금 또 얼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질문 중에서 좀 개발이랑 연관이 될 만한 질문이 하나 딱 있는 것 네, 같아서 질문 먼저 읽어주시고 네. 답변 주세요. 네. 택배 엣지 케이스에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해요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답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답변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 저희는 일단 퍼널별로에 대한 그 지표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비즈니스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과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비즈니스적인 부분의 모니터링은 저희가 정해둔 각 퍼널별의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이탈 구간이 많으면 이 구간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시스템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사실 잘 구분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 이슈인지 아니면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이슈인지를 잘 구분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은 모니터링을 안만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뭐 올라오는 거 뭐 그냥 뭐 보고 넘어갈 수도 있고 가면 갈수록 되게 역치가 낮아져가지고 그냥 뭐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공들었던 거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예외의 경우를 분리하는 데에 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은 저희 모니터링을 할 때에 대한 그 인계 지점을 설정하는 데 상당히 편해지거든요. 왜냐면은 분명히 평상시에는 이 정도 발생하지 않을 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에러 정의부터 제대로 하는 거, 잘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원하시는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들었을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도 떠올랐고요. 네, 길고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막 질문 답변 기다리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마음이 좀 급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당장 여기 보이고 있는 거 제가 짧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예빈님 남겨주신 바로 구매를 지나갔어. 읽고 있는데 지나갔어요. 잠시만요. 네, 바로 구매를 전국으로 오픈하면서 내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는 없었을까요?인데 이거 너무 좀 이렇게 딱 찌르는 뾰족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근의 기본적인 철학은 저희 오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직거래를 한다. 우리 동네에 있는 이웃과 거래를 한다가 기본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 거스를 수도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이걸 실험으로 풉니다. 네, 저희가 어떤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 같은 걸 내보낼 때 그게 진짜로 유저들이 원하고 그 방향이 우리의 철학과도 맞으면서 유저들이 원하는 방향이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전국 검색 오픈은 저희가 작게 실험을 해서 검증된 결과 이것은 저희의 철학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유저들의 불편을 긁어주는 좋은 기능이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걸 본격적으로 열게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막 크크크가 막 올라와가지고 질문이 막 지나가 버렸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올라왔어요. 네. 그 뒤에 들어온 이제 질문이긴 한데 A/B 테스트와 같은 방법으로 퍼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셨을까요? 일단 그 실험을 가설을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이제 이따가 벤이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약간 구체적인 방법 하우투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당근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DA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실험 플랫폼이라는 도구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쉽게 실험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이 도구들도 다 당근 내부에
사람들이 다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 도구를 이용해서 실제 저희가 세운 가설이 동작하는지 이제 A, B, C, D 테스트까지 정말 많은 실험군들을 만들어서 쉽게 테스트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표를 매일 아침 확인을 하면서 팀에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죠. 지금 이 실험이 의미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는 실험을 롤아웃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롤백을 해야 되는지 다양한 검증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통계 수치들까지 보게 되고 이거는 또 해석을 해줄 수 있는 DA 분들까지 같이 계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환경이 잘 구축이 돼 있고 팀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정말 다양한 실험들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런 말씀 좀 그러니까 드리고 팀 내에서 싸우지 마세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싸울 필요가 없고요. 실험을 돌려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주변 도르를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유사한 거 하나 있어서 저 답변 드려요. 팀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싸우지 마세요. 실험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뭔가 실험을 할 수가 없거나 혹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대원칙을 정하고 그거를 바라보면 됩니다. 저희 당근이 일하는 방식은 유저 임팩트, 그러니까 이게 유저 향으로 가장 큰 임팩트를 내는 것을 고른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생각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이런 거보다 그거를 실험을 돌려서 이쪽이 더 유저들이 원하는 거고 그게 임팩트가 크겠다라고 하면 그거 고르시면 됩니다. 그게 결국 의사결정의 나침반이 됩니다. 네. 핀테크 회사다 보니 이것도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핀테크 회사다 보니 이런저런 제약 많을 것 같은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네. 이거 벤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 어차피 핀테크 여러 군데 다니고 계시잖아요. 잘 아시죠? 네. 핀테크는 아무래도 조금 제품을 만드는데 사소한 제약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저들의 데이터를 보거나 뭐 이런 것들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들이 있어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발견하고 가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는 게 조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아까 피터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런 방식으로 이제 좀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그 전금법이라고 해서 저희는 전금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 자체가 그냥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당근과 당근페이가 적용되는 법 규정 이런 게 달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제약이 많은데 그 안에서 해낼 수 있는 최대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성적인 유저 데이터도 많이 보시나요? 보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시나요? 네. 네. 요거는 또 벤 답변 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정성적인 유저 데이터는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메일 받아보는 한 줄 VOC에서도 굉장히 많은 임팩트를 얻고 있고요. 그 VOC들이 수집된 다음에 카테고라이징이 돼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지를 좀 그룹핑해서 순위를 매겨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사용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유저 인터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지나갔던 질문 하나 더 저는 받고 싶은데 바로 구매도 채팅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건 정보에 대해 더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요라고 돼 있는데 그 바로 구매 전국 물건의 경우에는 채팅이 지금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냥 원클릭으로 바로 살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이 있어서 채팅이 없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뭐 내고도 안 들어오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판매가 되더라 하는 좋은 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지점에 대한 우려 내지는 유저 보이스도 저희가 듣고 있고 이 지점을 어떻게 슬기롭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추후에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 또 저 보고 있었는데 지나가 버렸는데 네. 반값 택배 편의점 선택 권한 구매자한테만 이거 진짜 너무 예리하네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벤이 저보다 100배 1000배 고민하셨을 텐데 저희는 현재로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잘게 썰어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전체 유저들의 어떤 사용성을 저해시키는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과감한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100점짜리는 아니라는 거 저희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알고 있고요. 근데 그래도 80점은 넘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선택지를 저희가 아직
좀 뭐 고민이 부족해서든 시간이 부족해서든 능력이 부족해서든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런 그 뾰족하게 찔러주시는 보이스들을 듣고 계속 고민해서 고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좋은 VOC라서 예, 감사 말씀드려요. 네. 네. 마지막에는 바로 구매 써봤는데 바빠서 구매 확정 못했는데 자동으로 구매 확정. 네, 이거 그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얘기했던 벤이 타사 대비 엣지가 있어야 되는 무엇이 결국은 킬러 포인트인 것 같다라는 설명을 주셨던 파트가 있었는데요. 저희 거 배송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48시간 뒤에 자동 구매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페인 포인트가 이거 받고 그냥 잠수 타버리면 나 돈도 못 받고 불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판매자 입장에서의 어려운 지점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든 잘 풀어드리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애를 많이 쓴 지점이에요.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 개 정도만 네, 더 해보면 좋겠는데 혹시 지나간 거 중에 전공? 뭐 이거 네 분 모두 IT 계열 전공이셨나요? 전공이요? 이런 질문도 있네요.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전공 뭐였는지 그냥 한 바퀴 돌리까 제가 마지막에 할게요. 저는 네. 그냥 3D 프로덕트 디자이너였고 이 IT 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했고 이 업은 독하겠습니다. 네. 피터는? 저는 컴퓨터 반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반 전공은 뭐예요? 정통 컴퓨터 공학은 아니고 약간 반은 컴퓨터 관련된 걸 배우고 PC방에서 배우셨나요? 네, 반은 약간 디자인 관련된 거 배웠어요. 네. 오. 뭐 근데 일러스트- FE 맞네 그러면. 그러네요. 네네네. 잘 왔습니다. 네. 정통. 저는 정통파입니다. 이분은 CS 전공입니다. 정통파 콩공. 네. 네, 뭐 PM은 전공 없죠? 예, 누구든 뭐든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예, 국어 국문학과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소화해 볼까요? 벌써 시간 훌쩍 돼 갖고 8시가 됐고 진짜 너무 정신없이 막 신나가지고 떠들다 보니까 1시간이 진짜 눈 깜빡할 새 지나간 것 같아요. 네, 마지막까지 말씀을 드렸고 신나서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 그 드렸던 말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어쩌다 페이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였어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데이터, 겉필링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서 비대면 거래의 PMF, 그러니까 PM핏을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야 이거 잘해볼 수 있겠다. 우리가 해보자 하고 자신 있게 손을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먼저 택배 예약 TF 하면서 좋은 사용자 경험을 만들고 그로스를 해냈고 그 성공 경험을 이어서 바로 구매라고 하는 또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냈어요. 중고거래실이랑 같이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예. 그리고는 팀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핵심 역량인 결제, 택배 이 두 가지를 유기적으로 풀어내서 그 과정에서 항상 유저 중심으로 생각했고 원팀으로 일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당근페이 라이브톡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네, 들으시는 분들 어떠셨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긴 시간인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라이브 톡도 있으니까 이것도 진짜 재밌을 거고 꿀 정보들 팡팡 나갈 거니까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유튜브 고정 댓글에서 저희 커피챗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루트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말로 버선발로 달려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당근 그리고 당근페이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택배 예약 바로 구매뿐만 아니라 저희가 만들고 서비스하는 많은 서비스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 그리고 채찍질을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저희는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감동시켜드리기 위해서 계속 애쓰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팀 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끝낼게요. 당근페이에서 만나요. 제발. 감사합니다.